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수온이 떨어지면서 여수 앞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은 다시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저수온주의보가 2주째 내려진 여수 돌산읍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 수십 마리의 돔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 해역의 평년 수온은 8도. 하지만 최근 4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돔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출하를 앞둔 돔이 이렇게 배를 드러낸 채 모조리 폐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근 마을 14개 어가에서 돔 250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식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겨울 저수온까지 덮치자 어민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여름에 우럭 다 죽고 이제 그나마 이제 돔 키우고 있었는데 겨울 돼서 또 이렇게 양식 지금 20년 됐는데 이런 추위를 못 봤어요. 어민들은 하나라도 팔 수 있을까 물고기를 냉동창고로 옮겨 부패를 막아보지만 최근 경기 불황에 수산물 소비도 줄면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피해 어류에 대한 정부 수매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우리들은 영세사업장이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지금 한 입이라도 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뭘 힘들어. 전남에서 올겨울 저수온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유난히 긴 추위에 피해 신고는 앞으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저수온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수부에 재난지원금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접수가 완료되면은 조사 계획을 꾸려서 다음 주에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가 갈수록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가 반복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초등학교 32곳은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학교가 매년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여 명인 여수 화양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는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78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언제 학교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91년생이니까 그때 다닐 때는 애들이 그래도 좀 활기가 굉장히 많이 넘쳤죠.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애들이 쓸 공간도 없고. 인근 분교도 신입생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등학교 분교의 경우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 458곳 가운데 입학 예정자가 없는 곳은 32곳,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순천이 2곳, 고흥 1곳입니다. 올해 전남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0,000명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 초등학교 진학 예정인 학생 수는 해마다 1,000명 이상 줄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다 보니 3년 사이 13곳이 폐교했습니다. 중학생도 없지 이 시방은. 65 이상이 젊은 사람이지. 그 밑으로는 나갈 생각할 건 없어.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동학군제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유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과 인구 자연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출생아 수는 올해보다 2만 명 이상 적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 학생교육수당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철 전남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학생교육수당 중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사교육학원이었으며 관련 시설이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용률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교육 비판을 받고 있는 국영수 학원의 수당이 쓰이지 않도록 제한했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으로 광양 지역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들도 잇따라 협력 방안과 대안을 논의하며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은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 비중은 13%, 포스코가 80만 톤, 현대제철이 65만 톤 수준입니다. 2차 전지를 주력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 비중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발 대외 리스크가 지역 경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제품을 만드는 전문 제출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철강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완성차의 관세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특히 광양소에 들어오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산업 기반을 뒤흔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들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지역의 주력 기업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과 만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이 파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일 전남도도 지역 상공인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잇따라 개최된 논의 자리에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컸습니다. 미중 간 국제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중국산 소재가 야외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다른 또 좋은 기회를 잡았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다른 국가나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계기를 가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발 위기 상황이 지역에 미칠 파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 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유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창립한 투자그룹 스톡팜로드는 지난 18일 외신을 통해 최대 3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전남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 이후 국내에서 스톡팜로드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부정적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번 김영록 전남지사의 미국 순방에서 이를 불식시킬 진전된 합의각서 체결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 비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조사와 로컬라이저 공사 등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운항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를 따라 이륙한 경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교육용 비행 훈련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교육용 훈련기의 이착륙 거리는 대략 700m. 전체 2,500m 길이 활주로 가운데 사고 지점을 피해 절반가량을 활용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없이 사람 눈으로 조종 운항하는 시계 비행이라 가능한 겁니다. 이날 중원대, 교통대, 경운대 등 소속 훈련기 10여 대가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 훈련기를 포함해 기존의 무안공항 활주로를 사용하던 대학 5곳과 민간 교육업체 3곳 소속 항공기 21대 모두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활주로가 폐쇄돼 필수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 졸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기관 측이 국토교통부에 훈련 재개를 요청했고 유족 측도 동의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못 치우게 되면 졸업을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 학생이 졸업 유예를 신청해서 또 구조나 수색, 의료 후송을 위해 관제탑 승인을 받은 비행도 허가됩니다.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활주로 등 시설과 항공기 정비 유무 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전 9시부터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서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공사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민간 여객기 운항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늦어도 오는 5월에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준호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고 빠른 진상규명과 안전한 항공교통 시스템 대책,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되는 것이 특위 활동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무안공항 참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남에 살고 있는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로봇을 보급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13년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3 장춘자 할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약 먹을 때를 가끔 놓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턴 AI 로봇 다솜이에게 아침 점심으로 매일 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진통제 복약 시간입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 말벗이 없어 때로는 적적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원격으로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돌봄 로봇의 도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식사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딸과 안부 전화를 나눕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셨어, 점심? 한섭이 오고 맛있게 먹었어. 생선구이. 이렇게 영상 통화하니까 너무 좋지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엄마 끊어요. 사랑해요.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다솜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담양군에만 60대가 도입돼 있는데요. 치매 위험 가구에 올해 23대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4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곽순자 할머니도 다솜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틀어주는 치매 예방 건강 체조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잊지 않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급할 때 뭐 119에다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좋아하는 거 노래도 듣고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6천여 명. 유병률은 5년 전 11.8%에서 12.23%로 늘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양군은 내년부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대상이 이제 늘어날 경우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AI 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일자리와 주거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에 5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맞춤형 인턴과 청년 도전 창업,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등 청년들의 취업에서 정착까지 지원하는 5개 분야 6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지역 기업들이 함께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어제 무장애 도시광양 만들기 발대식을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광양시의 무장애 도시 만들기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순천대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 전원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 59명이 지난달 치러진 제65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대다수는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취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서경호 실종 선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수색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어제부터 수색 방식을 경비병행 수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